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서장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또 토크를 나눴습니다. 이제 3주 만에 뵙는 거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잖아요. 어저께 이제 장은상 기자님도 그렇고, 확실히, 이 취재 나가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여름 되면은 다 타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더니, 지난 주말에 브루노마스 콘서트를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아, 네. 아니, 뭐, 물론, 뭐, 더가웃도 가니까, 네. 여름이니까 햇빛도 많이 세고, 네. 그걸로 타는 것도 있고, 네. 또 저도 쉴 땐 또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네, 뭐, 겸사겸사 탔습니다. 네. 아, 그래, 거긴 가야지. 네. 대박 그 핫한, 뭐 이런 얘기 또 연미진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어쨌든 이제 주말에 정말 좋은, 재밌는 이 공연 또 보고 대충전 하셨으니까, 또 이제 지금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도 서장원 기자님과 함께 또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콘서트, 마스 콘서트는 또 못 참지, 봄날님께서도 지금 빵 터지셨는데, 먹거데이님 네이버에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렀습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저희 정말 찐팬이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한 번씩만 또 눌러주시고 같이 방송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채팅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이 댓글 읽어드리면서 방송 한번 시작해볼 텐데, 거기에 앞서서 어저께 또 이제 각종 커뮤니티를 또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이 SSG의 최주환 선수가 1000번째 안타, 요것도 홈런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요것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0안타 공을 획득한 팬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좀 된 것 같은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스토리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으로 했을 때는 박제했다고 하죠. 그렇죠. 이 박제를 또 해가지고 논란이 좀 되었는데, 얼굴도 이게 사실은 뭐 언론에서 이제 가져다가 이제 기사를 쓸 때 이제 얼굴을 가려서 이제 이 보도를 했지만, 이 원래 최주환 선수가 올린 글에는 또 이제 얼굴 모자이크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얼굴이 담긴 화면을 또 캡처해서 올리면서 1000안타 공 잡으신 팬분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무려 18년 걸린 피와 땀, 노력, 열정, 눈물과 인내를 어렵게 이뤄낸 소중한 1000안타 공입니다. 그러면서 돌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모티콘이 너무 킹받더라고요. 돌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약간 좀 논란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팬이 이제 뭐 공 돌려주는 걸 거절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약간 좀 접촉 과정에 있어서 좀 소통의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곧바로 이제 이 이슈가 되자 이제 팬이 또 돌려드리겠다 댓글을 남긴 걸로 또 알고 있는데, 팬을 박제한 게 이제 또 사실상 저격이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좀 나오면서 논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현 기자님도 이거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그 모자이크를 안 한 것도 문제였는데, 그 모자이크를 해도 문제인 게, 그 다 돌려보면 다 나오니까. 네, 그죠? 누군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일단은 뭐 그렇다기보다도 최주환 선수도 어떻게 보면 좀 공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NS에 올리는 그런 글이나 사진 같은 게 파급력이 굉장히 센데, 좀 이번에 사건 뭐 해프닝 같은 경우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경솔했다,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사실 뭐 소중한 공은 맞아요. 그러니까 최주환 선수도 워낙 젊었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의 위치에 온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000번째 공이라고 하면 뭐 그동안 그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공을 이제 소유를 한 팬한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다른 구단들은 그러거든요. 이제 기념구를 어떤 팬이 습득을 하시면 구단 직원을 일단 보내서 이러이러한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공이니 좀 주실 수 없겠냐 이렇게 정중하게 묻고, 또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뭐 팬 서비스라든지, 그렇죠. 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면서 교환을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SSG 구단이 어떻게 좀 이렇게 접근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취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팬이 일단 거절을 했으니까 최주환 선수가 올렸겠죠, 그런 글을. 근데 그 마지막 그 문장이 이제 돌려줄 거라고 믿는다. 이모티콘이 킹 받더라고요. 약간 이런 부분은 팬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봤을 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가뜩이나 자기 얼굴도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돌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면은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압박이라고 충분히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길게 좀 생각하고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워딩만 잘했어도 문제가 안 됐을 것 같다. 세라피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용에 이제 돌려주시면 뭐 살해하겠습니다라는 얘기라도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념적인 공 같은 거 이제 팬이 돌려준다 얘기했을 때는 뭐 사인 배트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실착 유니폼, 아니면 뭐 배팅 장갑 뭐 이런 거 이제 사인해가지고 이제 드리는 게 이제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최주환 선수가 또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건지 이제 살해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었다라는 게 좀 아쉬웠고, 네. 또 이제 나중에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구단에서 이 돌려달라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업로드 예정이었대요. 그리고 이게 업로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논란이 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바람에 그림이 좀 이제 이상해졌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그 돌려달라는 영상에도 어떻게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또 빠져 있더라고요. 사실 요거는 이 구단 홍보팀에서도 조금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잘 세심하게 섬세하게 좀 접근을 했으면 이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최주환 선수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아니 돌려받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죠. 게다가 이제 이 구름 관중들이 오셨다가 돌아가시면, 만약에 이걸 못 보면 나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당연히 이제 두려울 수는 있었겠지만 이 대처에 있어서 조금 다소 아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보통 이거 홍보팀들이 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이거는 그냥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구단에 그냥 얘기만 해놓고 하면은 알아서 그런 거는 다 이제 이전에도 다 경험이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결이 될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또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이슈를 좀 더 이렇게 키워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틀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좀 아쉬웠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뭐 법적으로도 좀 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중석으로 넘어간 공은 이제 동산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관중 소유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SNS에 얼굴 박제했다. 요건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도 이제 사실 하면은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주환 선수 이제 다행히도 잘 이제 해결이 됐고, 또 이제 살해도 하겠다, 이제 후에 후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매끄럽지 못했었던 부분은 또 아쉽고, 선수가 또 이런 안 좋은 또 이 사례를 또 겪었으니까 또 다음에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 제가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또 다르겠지만, 사실 팬 입장에서도 최주환 선수의 1000안타 기념구가 뭐 선수 본인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겠지만, 사실 1000안타 기념구 이거 갖고 있다가 이거 못 땄을 거예요. 그쵸. 뭐 1000안타 기념구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자. 1000안타 이거 어디 뭐 옥션 같은데 뭐 이베이 같은데다 올리는, 예전 막 맞아 뭐 푸얼스 선수의 700호 뭐 홈런, 아니 에런 저지 선수의 막 62호 홈런 막 이런 거 몇백 달러씩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몇백만 달러까지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또 아니니까 잘 부탁하면 이승엽 선수 예전에 아시아 홈런 신기록공 그런 것들 막 다 잡으려고 잠잘채 그런 거 아닌데 조금만 또 기다려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너무 성급했어요. 그래. 선수 스토리 보고 팬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도 문제였죠. 랜더스 50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잡으신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잘 해결이 됐죠. 선수도 이제 사과하고 또 이제 팬 여러분들과 만나서 사후 대처가 저는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후 대처 또 최주환 선수와 SSG 구단이 어떻게 하는지 또 여러분들께서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혜민 선수 잠실에서의 홈런볼은 정수빈 선수 사인 받고 건네줬죠. 맞아 이거. 삼성가전 다 거절하고 잡으신 분이 정수빈 선수 팬이어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팬들도 용서해 줄 수 없나요? 그래요. 용서해 주는 것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람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 댓글도 쭉 소화를 하면서 다른 얘기들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현빈 홈런 얘기하고 싶나? 요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또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평균 자책점 7.56 길어지는 광속 사이드암 정우영의 부진 반등은 언제쯤이라는 제목, 이제 기사 제목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다롱현 형님께서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 정우영 선수 사실 좀처럼 살아나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우영 선수의 부진은 진짜 어떻게 보면 LG 마운드의 부진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왜냐면 정우영 선수가 분명히 작년부터 해가지고 역할을 정말 이게 잘 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니까 조금 염경엽 감독도 참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뭐
제구력, 지금 영양학 감독이 가장 또 투수진들한테 주문하는 게 제구거든요. 근데 정우영 선수는 뭐 제구나 지금 뭐 구위도 예전만큼 못한 것 같고 이게 좀 총체적 난국이라서 또 최근 경기에서는 또 크게 앞서고 있는데 나왔는데도 깔끔하게 못 막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좀 심리적인 문제도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부진하다가도 이게 큰 점수차로 앞서고 있을 때 내보내는 거는 나가서 깔끔하게 막으면서 자신감을 찾고 네. 약간 이런 차원인데 거기서도 일단 깔끔하게 못 막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좀 뭐 보완이라든지 뭐 수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LG 팬 여러분들께서 뭐 멘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이 멘탈적인 측면 뭐 저희가 어떻게 또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 정우영도 최근에 또 구승민도 어떻게 보면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던진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 불펜 투수들이 롱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분의 말씀도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많이 던지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음 시즌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파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비시즌에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이제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것도 선수와 코칭 스태프가 해야 될 일이고 좀 특히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작년 시즌 뭐 그 전 시즌에 비해서 워낙 안 좋아졌기 맞아요. 때문에 좀 빨리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 또 걸려 있기도 하니까.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 또 엔트리 걱정이다 정우영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런데 또 류중일 감독 현재 못하고 부상으로도 빠져있는데 국가대표로 뽑은 거 이해가 안 된다. 한이한이님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류중일 감독 그런데도 국대 뽑더라고요. NIAN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국가대표에 이제 불펜 자원 사이드암이 또 필요하다라는 그 판단 하에 정우영 선수가 승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네. 단순 부상 없고 뭐 부진으로만 이제 엔트리 교체가 또 가능은 하겠지만 선수 본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좀 잘하고 가야지 그래도 좀 국대에서도 좀 태극마크 달고 잘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텐데 지금 뭐 이렇게 만약에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가면은 사실 대표팀 가도 중요한 상황에 내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빨리 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저도 좀 기다리고 있고 네.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요런 얘기들도 조금 있습니다. 이 사이드암 이 괜히 견제 능력 키운다고 시즌 중에 자꾸 폼 건드린 게 문제인 것 같다. 맑은 공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또 내비둬도 그동안 이제 정우영 선수가 사실 도루 잘 잡은 시즌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네.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뒀었던 선수인데 뭘 조금 더 이제 고쳐 보려다가 이제 또 잘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또 팬 여러분들께서 또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우영 선수가 반등을 해줘야지만 또 우한 이 사이드암 이 불펜진의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국가대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우영 선수가 어쨌든 뭐 팀도 그렇고 국가대표도 그렇고 뭐 당연히 살아나야 다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저도 이제 LG 경기를 가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취재를 한 다음에 네.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오프닝 토크에서는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가 주제에 상관없는 주제와 또 다른 별개의 이야기들은 저희가 또 Q&A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또 기다리셨다가 저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주제 사이에 이 Q&A 시간에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역시 기아 타이거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선빈 선수가 결국 부상으로 전반기를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지난 17일이었죠. NC전에서 수비 중에 마틴의 강습 타구를 잡다가 오른쪽 엄지를 다쳤습니다. 다친 뒤에 골절 의심으로 알려졌습니다만 19일 최종 정밀 검진 결과 골절 진단 받으면서 4주 동안 안정 및 재활치료 실시, 거기다가 2주 뒤에 재검을 통해서 증상 호전 여부를 점검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엄지 손가락이 골절됐다, 이 뼈가 부러졌다라는 거는 이게 붓는 과정도 또 필요하지만 붓고 나서 이게 힘을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그리고 이제 실전 배팅, 뭐 재활 경기 이런 것들까지 또 거치게 되면은 사실상 뭐 전반기는 아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님. 뭐 그렇게 봐야죠. 지금 일단 뭐 이 4주라고 얘기한 것도 일단 최소 기간으로 잡은 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뭐 4주 뒤에 만약에 이제 뭐 이게 제대로 이제 붙었다 해도 또 이제 실전 또 치르고 또 1군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 그러면은 일단 뭐 전반기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김선빈 선수가 올 시즌에 3할 어쨌든 넘었습니다. 3할 1이고요. 18타점을 기록하면서 기아 내야의 또 핵심 자원으로 올 시즌도 역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김선빈 선수의 빈자리는 김규성 선수가 맡을 예정이기는 하지만 지금 기아 타이거즈 올 시즌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게 뭡니까? 부상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안 되려면 이렇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144경기를 풀 전력으로 다 간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뭐 부진한 선수도 나올 거고 부상 선수도 나올 거고 그런데 기아가 초반에 나성범, 김도영이 빠지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들이 근데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실전 치르고 이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또 김선빈이 빠져버렸으니까 뭐 기아 입장으로서는 진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주요 부상 선수들 나성범 선수, 김도영 선수, 거기에 이제 한승택 선수의 김선빈 선수까지 또 더해졌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제 나성범, 김도영 선수 이번 주에도 퓨처스리그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복귀 준비를 이제 점차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한 선수가 돌아오면 한 선수가 또 나가고 이런 게 또 이제 팀 운영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아 타이거즈 언제쯤 또 완전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상 관리에 대한 문제 이것도 팬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김종국 감독도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제 사전에 인터뷰를 들어가면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네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부상을 뭐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선수도 없고 그다음에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뭔가를 좀 완전체로 좀 해보자 했는데 이렇게 핵심 선수가 빠져버리면은 또 완전히 플랜이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내야는 지금 이제 김규성 선수가 2루를 지금 대신 들어가지만 김도영 선수가 만약에 돌아오면은 좀 더 다시 바뀔 수가 있어요. 뭐 박찬호 선수가 지금 유격수인데 2루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좀 변동폭이 있긴 있는데 근데 어찌 됐든 김선빈 선수가 이제 그동안 해준 게 있으니까 네. 이 선수는 당연히 빠진 거는 전력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기아가 이제 또 어찌됐든 지금 6인데 맞습니다. 지금 빨리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두산하고 5위하고 지금 2게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근데 지금 상황 타이밍 자체가 너무 안 좋고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어제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 느끼셨겠지만 엄청 더워지잖아요. 네. 이제 야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여름이 진짜 중요한 시즌 시기라는 게 이때 누가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느냐, 어떤 팀이 또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느냐가 이제 순위 싸움 레이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주전 선수 하나의 이탈은 단순히 그 선수만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뎁스 차원에서도 굉장히 또 큰 역할을 줄 것 같습니다.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는 이 김선빈 선수의 이탈까지 이 위기를 어떻게 또 극복을 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이 김선빈 선수 시즌 초부터 몸 상태가 별로였던 것 같은데 관리를 잘 해주지 못한 느낌이 강합니다. 팀 사정상 꾸역꾸역 나오는 느낌. 이게 김종국 감독이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좀 쓸. 네. 그러니까 이제 쓰는 선수만 쓰고 또 2군 선수들 잘 활용 안 하고 벤치 선수들에게도 기회가 잘 안 가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팬분들이 딱 보이시는 걸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해요. 왜냐면 이게 김선민 선수 사실 이것도 결국엔 뎁스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백업에도 좋은 선수 뭐 괜찮은 선수가 많으면은 당연히 로테이션을 돌려줄 텐데 기아는 아무래도 그런 뎁스 부분이 조금 이제 약하다 보니까 뭐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좀 핵심 선수들이 좀 힘들다고 해도 뭐 이기려면은 제일 믿을 만한 선수가 그 선수인데 뭐 별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는 그 주전 선수랑 특히 이제 뭐 이 주전 선수랑 벤치 멤버랑 당연히 이제 기량 차이가 많이 안 나는 팀이 강팀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네. 강팀이지만 이게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감독 입장에서는 그 눈높이가 엄청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군 선수를 보다가 벤치 멤버 딱 보면 제 라인업에 쓰면은 오늘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휴식을 줘야 되는 선수를 출근 안 시키는 경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이면 쓰고 싶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아니 진짜 1군 감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겨야 되잖아요. 성적을 내야 되는데 특히 기아 같은 팀은 팬분들의 화력도 엄청나고 그쵸, 항상 화제 팀인데 이기려면은 좀 상수인 선수를 써야 되는데 안 썼다가 지면은 왜 안 쓰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주전을 어떻게든 써야죠. 계속 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 맞습니다. 네. 구멍이 있을 때는 신인이나 유망주가 기회를 얻는 거죠. 뭐 성장 기회 하리언니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아 타이거즈 아까 말씀드린 뭐 김규성 선수 같은 케이스에는 지금이 정말 찬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전 선수가 빠져 있을 때 보통은 1군 레귤러로 도약하는 선수들이 주전 선수 원래 주전 선수들이 부상 당했을 때 이 본인이 뭔가 보여줘서 감독에게 눈조장 찍고 이런 경우가 보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뭐 이런 선수들한테 백업 선수들한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경우에서 잘 살리면은 기회를 잡으면 당연히 또 더 입지를 넓혀갈 수 있는 거고 뭐 이제 뭐 그거는 뭐 팀에도 좋고 자신에게도 좋고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김규성 선수가 지금은 일단 최근 경기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는 거 보면 네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조정민님도 이 김선민 선수 손가락 골절 전에 다리 부상 때문에 수비 쪽에서는 이제 실책도 많이 했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김선민 선수 때문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수비 실책 때문에 또 진 경기가 많아서 그런지 오히려 이럴 때 가가지고 또 쉬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나오다가 이제 실책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이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뭐 김선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히 뭐 부상당하는 건 좋은 상황이 아닌데 이 기간 동안 재정비해서 더 올라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면 뭐 잠깐 쉬어가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김선빈 선수 타격이 좋던데 이 타격에서의 이 공백을 또 얼마나 또 채워주는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기아 팬이신 것 같아요. 주주주님께서 아우 그냥 1루수 변우영, 유격수 김도영, 2루수 김규성, 그리고 3루수 류지혁 해라. 그리고 이제 박찬호 선수는 2군 좀 보는. 근데 박찬호 선수도 지금 막상 또 1군에 없으면은 이제 활용할 선수의 폭이 또 줄어드는 포지션을 또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박찬호 선수도 참 어떻게 감독 입장에서는 쓰임새가 많은 선수예요. 박찬호 선수 참 이게 왜 이렇게 퐁당퐁당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퐁당퐁당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팬분들도 그렇고 뭐 여러 말이 많이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사실상 이 선수를 안 쓰자니 그 쓸 수 있는 그 쓰임새가 너무 아쉬워요. 네. 그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내가 사실 1루 빼고 전 포지션 다 하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요. 1루도 하려면 할걸요? 네. 사실 이런 선수가 진짜 필요한 선수거든요.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가 꼭 한두 명씩 있어야 진짜 뭐 돌발 상황에서 대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당장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을 하면은 이 선수가 왜 지금 남아있어야 하는지 좀 더 이해를 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박찬호 실책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점수 주잖아요. 그리고 한이한이님께서 이게 공교롭게도 박찬호 선수도 김도영 선수가 있어야 잘하는 것 같다. 경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 사실 지난해 박찬호 선수 엄청 잘했잖아요. 그쵸, 근데 재작년에는 사실 박찬호 선수 실망을 넘어가지고 이제 박찬호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난해 이제 고졸신인 이 김도영 선수가 딱 들어오고 뭔가 이제 본인에게도 자극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김도영 선수가 만약 돌아오면 박찬호 선수도 뭔가 또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의 계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로 또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의 승패는 찬호한테 달려있어요. 조정민이. 그만큼 박찬호 선수가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경기를 막상 보잖아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경기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좀 기아 팬분들 좀 이제 신나는 일 많게 좀 잘하는 부분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선빈 선수의 부상이 또 다른 선수들에게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냥님 말씀처럼 김선빈 선수도 빨리 회복해서 돌아오고 다른 선수들도 이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댓글 한번 좀 쭉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키움 얘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업팀 업, 올라올 팀은 올라온다의 팀답게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키움이 어쨌든 요키시 선수 장기 부상을 또 끄는 마당에 발빠르게 이제 이안 맥키니 선수를 또 영입을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선수는 또 독립리그 출신이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거 때문에 이제 말이 좀 있었죠. 네네. 뭐 기껏 데려온다는 선수가. 그러니까요. 요키시가 게다가 장수웨인이고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만큼 기다려주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6주면 할만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키움 입장은 그거였죠. 독립리그 선수여도 좀 뭐 이렇게 그런 부분 독립리그라는 포커스에만 맞추지 말고 꼼꼼하게 판단을 했으니까 충분히 KBO 리그에서 통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제 데려온 선수고 그리고 이제 키움이 아직
대권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지금 뭐 어쨌든 성적도 괜찮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두산 5위 두산과 3경기 차니까 요거는 뭐 잠깐 또 바짝 또 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사실 뭐 6주가 뭐 짧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긴 기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히 한창 또 끌어올려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과감하게 교체를 했다는 거는 포스트 시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표출을 한 거고 또 키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선수가 뭐 물론 뭐 와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건데 네. 일단 이런 움직임 자체는 키움이 이제 아직 올해 야구 가을 야구 대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왠지 키움이 골랐으니까 잘할 것 같아요. 워낙 외인을 잘 뽑는 팀이라서 연미진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댓글에 저희 요 배경 때문에 요즘에 좀 핫하네요. 기아 네. PPL 기다립니다. 근데 해주겠냐고. 아니 뭐 또 모르는 거니까. 아니, 뭐- 모르는 거지 않겠습니까? 뭘 몰라요, 뭘 몰라. 기아가 해주겠냐고. 혹시 모르지. 아니 저희가 근데 지금 뭐 오해가 있으니 기아까지는 않았습니다. 기아까지는 않았고 현실을 얘기한 거죠. 현실. 기아에 대한 또 현실을 얘기한 건데 지금 뭐 의선이 형 PPL 부탁해요. 다롱이 안녕 형님 이런 어필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또 PD님도 그렇고 한 놈만 걸려라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이제 뭐 시도해보면서 10개 정도 뿌리면 뭐 하나는 오겠지. 아, 그니까요. PPL 문구 이제 주제별로 또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뭐 이제 저희 지금 뭐냐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제 이 하나 문현빈 선수 얘기해 볼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뭐 하나는 뭘 PPL 해야 돼? 여기는 글쎄요, 거의 불꽃놀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는 이제 뭐 소비재 기업도 아니고 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이거 뭐 하실 거예요? 한화 하면은? 뭐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다 이제. 뭐 화약을 팔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뭐 갤러리아 뭐 상품권. 하나생명. 그러네. 하나생명도 또 있고 국방 쪽 K9 자주포. 자주포 PPL. 어디다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들어오면은 뭐 제작진 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그래. 그 하나생명 요게 이제 제일 그쵸, 그나마 또 할만한 그런 거인 것 같긴 합니다. K9 자주포 엠스플 입성. 앞에다 세워놓으면 되겠네요. 회사. 누리호 PPL. 진짜 별일이야. 하여튼 여러분 또 PPL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 또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지 또 저희가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00분 넘게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1000분 넘게 시청해 주시는데 좋아요 수가 168개. 아니 진짜 이거 한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그래도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서 저희 방송 같이 시청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Q&A 시간 때 저희 주제와 상관없는 질문들 해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이 괜찮은 질문들도 바로바로 소화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인호님 키움 팬인데 요키시 브리검도 자매결연 맺은 독립리그팀 선수였어요. 요번에도 또 기대해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고 그동안 이제 잘 해왔었던 이 링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낙하산이라는 얘기가 또 사실은 또 이 사회 전체 전반적으로는 안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검증된 낙하산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키움의 또 과거 이제 전례를 봤을 때 저비용 고효율 뭐 대명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외국인 선수 부분에서는 좀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한번 기다려 보시죠. 어떻게 던지는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좀 첫 등판을 좀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저희가 이제 기록만 보고 혹은 이제 이력만 보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동안 이제 키움이 뽑아온 외국인 선수들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키움이 그동안 베네켄, 요키시 등 자완 외국인을 워낙 잘 픽해와서 요번에도 또 성공할 듯요. 최근호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아 최원준 선수 아시안 게임 때 1루로만 나와도 외야 엔트리 변동 없나요?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변동 없겠죠? 그렇죠. 아니 지금 아시안 게임은 외야수를 애초에 3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뭐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이 3명이 아마 외야를 구성할 거고 뭐 이 3명 선수 중에 뭐 변동이 생긴다면 남은 뭐 내야 선수들 중에 뭐 이제 외야가 가능한 선수들을 이제 돌려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서장훈 기자님 롯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 왜 이렇게 용병 교체를 미적거릴까요? 얘기해 주셨는데 요거는 일단은 지금 대체 외국인으로 들어온 선수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와델 선수 어디서 뛰었습니까? 대만 리그에서 뛰었다가 다시 왔죠. 닉 윌리엄스 선수 멕시코 리그에서 뛰다가 왔죠. 그리고 이제 이안 맥케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독립리그에서 뛰다가 왔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트리플 A에서 혹은 이게 더블 A에서 콜업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기가 아직도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한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특히 어쨌든 그 팀들도 소속 선수를 보내려면 뭔가 얻는 게 있지 않아야 그렇죠.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적료를 요구하는 거는 뭐 당연시 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나 뭐 다른 구단이 경쟁이 붙으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자금적인 부분에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풀도 적은 데다가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KBO 구단들도 이제 무작정 뭐 1순위는 미국이겠지만 다른 데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는 어쨌든 이 예산에 한정이 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외국인 선수를 물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저희가 짚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프런트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계속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반등의 계기를 잡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 정도는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좀 넘어가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신인왕 레이스 한화 문현빈 선수가 전격 합류했다라는 얘기 한번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화의 대형 신인이 떴습니다. 근데 주인공 김서현 선수, 문동주 선수가 아니라 문현빈 선수. 야, 이제 야수에서 나왔어요. 이 문현빈 선수가 최근 10경기 성적 대단합니다. 3월 오픈 1, 2, 3홈런에 13안타 8타점. 와, 지금 사실 뭐 1호 홈런이 14일에 나왔었고 이제 스트레일리 선수입니다. 2호 홈런은 이제 15일 나균환 선수에게 나왔고 3호 홈런도 18일 이제 임창민 선수에게 최근 10경기의 타격 페이스가 정말 좋은데 지금 뭐 문현민 선수의 페이스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문현민 선수 아니 제가 사실 네. 하나 담당 기자가 아니고 네네. 하나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하나 소식을 사실 크게 뭐 접하거나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업데이트 하실 또 계기가 없었다. 네, 근데 네. 요 문현빈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좀 성적이 좋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뭐 이 선수가 지금 수비 포지션도 뭐 좀 이따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원래 내야를 보던 선수인데 외야로 간 거잖아요. 팀 그렇죠. 사정상. 근데 외야에서도 수비가 점점 이제 갈수록 나아지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문현빈이라는 선수가 유틸리티로 발전을 하게 되면 그보다 뭐 좋은 건 없겠죠. 거기다가 성적까지 좋고. 맞습니다. 네. 네. 문현민 선수는 뭔가 느낌이 리틀 정근우 같아요. 또 이런 얘기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현민 선수 얘기하니까 지금 또 사실 돋보이는 이 타자 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돋보이는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롯데 김민석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김민석 선수와 문현빈 선수 또 지금 비교할 만한 성적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선수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이 질문을 딱 받고 찾아봤는데 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둘이 성적이 거의 비슷해요. 그냥 비슷하게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뭐 타율도 2할 중반대 그리고 홈런도 뭐 2개, 3개, 타점도 뭐 20, 뭐 2타, 1타점, 3타점. 그러니까 그 포지션도 지금 같죠. 네. 그러니까 약간 뭐 도플갱어도 아니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더 잘하는 거간 뭐 그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이 두 선수가 어찌됐든 다 신인왕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선수의 그런 경쟁 구도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선의 경제. 네. 그래요. 지금 그리고 이제 댓글창에 윤동희 선수도 또 짚어주시는데 롯데자이언츠는 사실 지금 잠시 뭐 롯데자이언츠 얘기를 하자면 지금 뭐 김민석 선수도 있고 윤동희 선수도 있고 정말 이제 타자 유망주들이 좀 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문현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지만. 타고난 야구 센스 요거를 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야디오 몰리나님도 초딩 때부터 정민혁 스카우트 팀장이 지켜봤대요. 구단의 상위픽 적극 권장했다라는 거 이거 신의 한 수입니다. 야구와 또 독서밖에 모르는 진짜 야생 야사다. 거기다가 고교 시절부터 좌익수, 중견수, 이루수, 유격수 모든 포지션을 또 소화를 했고 타격에서도 지금 배트 스피드가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수비에서 있어도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수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는 거의 이루수로 뛰었어요. 내야수로 많이 뛰었는데 지금 이제 중견수로 가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소화해보지 못한 어색한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 건데 물론 뭐 타구 판단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경기를 더 많이 뛰고 경험을 해봐야 늘어가는 거긴 한데 네.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수비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선수가 진짜 뭐 신장하고 이런 거는 물론 작고 좀 체격 조건은 조금 이제 뭐
부족한 것도 있지만 네.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센스는 분명히 있구나. 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아까 저희가 뭐 박찬호 선수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의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럼요. 부상 네. 선수가 나왔을 때뿐만 아니라 팀 사정상 문현빈 선수가 지금 이제 외야, 중견수, 특히 이제 하나이글스가 올 시즌에 가장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부분이 또 외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문현빈 선수의 존재가 보물 같다, 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선수 드래프트 할 때도 2라운드 전체 11번입니다. 2차 지명 전체 1번으로 또 지명이 된 선수인데 보통 이제 구단들이 투수를 뽑는 시점이잖아요. 투수를 보통 이제 상위 픽에서 뽑는데 네. 워낙에 이제 타 팀에 뺏기지 않으려고 이 상위에서 지명을 했다라는 얘기를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딱 2라운드에 딱 뽑았을 때 좀 많이 놀랐어요. 사실 야구 관계자들이. 왜냐면 이 선수가 분명히 센스도 있고 뭐 고교시를 보여준 능력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좀 2라운드 이거는 좀 빨리 뽑은 게 아닌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하나의 그 신의 한 수가 됐고. 그렇죠. 왜냐면 하나도 이때 뭐 지금 SSG 신인 투수 중에 송영진 선수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송영진 선수를 뽑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를 이제 제치고 문현빈 선수를 먼저 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에 대한 뭔가 자신감, 뭔가 이 선수는 분명히 우리 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다. 그런 뭐 조사를 확실히 했던 것 같고 지금 결과로 어쨌든 나오고 있으니까 네,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진짜 직전감으로서 너무 잘 써먹고 있는 것 같고 이 하나라는 팀 사정상 사실은 아직까지 리빌딩의 과정에 있어서 좀 구멍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확실한 자리는 뭐 3루 정도 노시환 선수가 있는 3루 정도일 텐데 어쨌든 이제 이 문현빈 선수가 있음으로써 여러 포지션에서 소화할 수 있음으로써 이 운영하기도 감독이 라인업을 운영하기도 너무 편할 것 같고 초반에는 사실 이제 수비 위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안정을 찾은 건지 궁금합니다. 외야보다는 내야수로 써야 된다는 의견이 당시에는 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최현호 감독님은 그 이제 하나도 새 외국인 타자를 뽑지 않았습니까? 외야수인데 이 선수가 오더라도 문현빈 선수를 중견수로 기용하겠다고 밝혔어요. 그 정도로 지금 문현빈 선수에 대한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그 신뢰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 문현빈 선수를 대체해서 중견수에 들어갈 만한 선수가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타격 부분에서도 그렇고 네. 수비 공수를 다 고려했을 때 이 문현빈 선수를 과연 대체해서 들어갈 만한 선수가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마땅치 않다. 아하,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로 온 그 닉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중견수가 가능은 하다라고 가능은 하지만 한데 어쨌든 네 코너가 더 익숙한 선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네. 이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도 잠깐 중견수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 2017년 뭐 이때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중견수를 본 경험이 또 없었던 그런 선수. 이 문현빈 선수가 아무래도 당분간은 중견수를 또 맡을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현빈 선수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구나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었던 게 아까 이제 뭐 야구랑 독서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 해주셨지만 롤모델로 또 이제 양준혁 선수를 또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약속은 또 잘 못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력 질주만큼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플레이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께서 항상 보고 싶은 모습 땅볼을 치더라도 열심히 뛰다 보면은 에러가 나와가지고 살아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악착같이 하는 모습을 조금 이제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악바리 같이 하는 선수들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령탑이 각 감독들이 신인들한테 가장 원하는 모습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고 왜냐하면 사실 신인들이 뭐 당연히 뭐 이정우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처럼 오자마자 잘해주면 물론 뭐 좋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신인 선수들은 그렇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뭐 주루에서부터 이렇게 악바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감독 입장에서는 저 선수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것만으로 그런 인상을 준 것만으로도 앞으로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맞습니다. 적응 속도가 정말 빨라요. 또 이런 얘기 해주셨고 처음에 문현빈 타고 판단 안 돼서 좀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타고난 센스와 빠른 발로 중견수 수비 빠르게 적응하고 있네요. 야디오 몰리나님 하나팬이시죠. 하나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현빈 선수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올 시즌에 정말 재밌는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문현빈 선수도 신인왕 레이스에 합류했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올 시즌에 각 팀
팀마다 진짜 눈에 띄는 신인 선수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누가 하나 팍 치고 나간다라는 이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진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없어요. 뭐 근데 지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 팀마다 많아요. 지금 뭐 롯데도 김민석 선수, 윤동희 선수, 두산도 김동주 선수 있고, 기아 최지민 선수도 있고. 아 그렇네요. 네, 이런 선수들이 투수, 야수에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재밌죠 뭐. 팬들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맛도 있고. 네, 뭐 누가 신인왕이 될지 그거는 진짜 올 시즌엔 특히 좀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또 이제 포기하는 좀 일러 보이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LG에도 있고 뭐 SSG에도 또 있고 이게 진짜 이 신인 선수들이 너무 많이 이게 확실히 좀 세대 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되어가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박명근 선수 그렇죠. 박명근 선수도 네네. 지금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게 참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베이징 올림픽 세대들, 그리고 이 세대들이 또 이제 진짜 프로에 올 때쯤 되면은 이 선수들이 진짜 재능, 야구 재능을 많이 가진 선수들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데 드디어 이제 슬슬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선수들이 잘 커줘야지. 그래서 국가대표가 성적이 좀 신통치 않은 부분 중에 하나도 세대 교체가 아직까지는 좀 예전 그 세대들이 좀 죽축이 돼 있고. 네네. 그런 선수들을 뒷받침할 만한 좀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앞으로 뭐 이런 선수들이 잘 성장해 준다면 앞으로 또 국제대회에서 또 예전처럼 또 한국 야구의 위상을 또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래 윤영철 선수 또 얘기도 해주시고 계시고. 맞네요, 진짜 이게 계속 채팅창에서 꾸준히 나오는 게 올 시즌 신인왕 레이스는 정말 끝까지 가봐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인 선수들도 게다가 체력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 시즌을 풀로 이제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가 끝까지 이 활약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이제 신인왕 레이스에서 승자를 가려내는 그런 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여기 신인왕 후보 도상현 기자님. 뭐예요? 뭔 신인왕이야? 저는 지금 나이가 32인데 뭔 신인왕입니까? MVP 도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미 저 자격을 잃었어요. 신인 자격을 잃어가지고 언급은 감사드립니다. 세경씨님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또 저희가 오늘 이제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한번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브런치가 선정한 경기 기아 대 하나 경기인데요. 이제 기아의 선발 투수는 앤더슨 선수, 하나의 선발 투수는 한승주 선수입니다. 앤더슨 선수 이제 2군 갔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조정혁 교육 좀 거쳤죠. 좀 잘해줬습니다. 네. 지금 평균 자책점 4.03 그리고 한승주 선수는 1승 1패 3.06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느 팀의 승리를 좀 예측하실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측한 게 다 이제 반대로 됐거든요. 네. 그래요. 네. 이 자리에 저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뭐 신경 쓰지 않고 오늘도 뭐 소신대로 가십시오. 네, 소신대로 전 기아를 픽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전력 이런 거 빼놓고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요? 오늘 또 최용우 선수 최다 타점 1500타점. 네, 그다음에 최초 1500타점. 이게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하나 팬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요거를 좀 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기아를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용우 선수가 기록 세우고 팀은 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최용우 선수가 기아 소속이기 때문에 기아를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채팅창에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기아 팬분들 멀리 안 가요. 기아 팬 온다. 기아 빠이 하나 만세.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당연히 반꿀로 갑니다. 이쪽 반대로 가면 보통 이제 75% 이상 승률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한화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현빈 선수 이렇게 칭찬하고 나서 한화는 안 간단 말이야? 문현빈 선수 잘하면 좋죠. 문현빈 선수 잘하고 뭐 최영호 선수 잘하고 하지만 저는 기아를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주 개꿀, 한승주 미리 축하 많이 있습니다. 한승주 선수 첫 선발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첫 선발승 올리면 좋죠,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한승주 선수가 뭐 이닝을 어느 정도 또 소화할지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승주 선수가 또 한 바퀴 정도도 좀 소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 3이닝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승주 선수 3이닝 정도 소화해주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불펜 투수들 탁탁탁탁 이제 막아준다면 거기 이제 기아 타이거즈도 지금 김선빈 선수 뭐 물론 이제 수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3할 타자예요. 3할 타자. 그럼요. 3할 타자가 빠지는 거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부터 한번 찍으라고요. 도반골까지 증명해 봐야 돼요. 오케이. 다음에는 제가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안치홍 의원님 나오시니까 내일은 제가 한번 먼저 찍어보고 저는 이제 아니라는 거를 저는 이제 이 반대로 가서 잘 맞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또 증명을 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미리미리 분석을 좀 해서 와야겠네요. 나 분석 안 하고 오거든. 왜냐면
왜냐면 여기 찍으시는 분 반대로 가면은 대충 맞으니까. 아니 만약에 먼저 찍으셨는데 그게 반대로 되면 네. 여기 이 공간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스튜디오 자체가 문제라는 네. 얘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역시 또 이렇게 이 서장원 기자님과 함께 40분 넘게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끝까지 1,100분 넘으시는 분들께서 이제 시청해 주시는데 좋아요 276개입니다. 저희 300개 한 번만 또 가봅시다. 300개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300개 하나만 또 쭉쭉쭉 눌러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브런치 상반기 구독자 목표를 3.5만으로 잡았는데 지금 2.7만 상반기?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달성 불가하겠는데요? 그냥 지금 나가시기 전에 그냥 하나씩 눌러주세요. 구독 대부분 그래도 구독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싶기는 한데 네.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눌렀습니다. 나다오님 또 고맙습니다. 어차피 50% 확률인데 못 맞추면 더럽게 못 찍는 거지.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못 맞추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반사이익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또 먼저 찍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300분 넘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그러면 내일도 역시 내일 이제 안치홍 의원님 나오십니다. 안치홍 의원님 나오시는 날 또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또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